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제일 먼저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S죠.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죠. 찾아보기 클릭하세요. 지정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러분은 여러분의 컴퓨터라서 이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았죠. 파일은 이 안에 저장하는데요. 파일명 저장 규칙도 나와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저장하세요. 수험번호가 있다면 자신의 것 사용하고요. 없다면 저처럼 이메일 숫자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장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살펴봐 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체 구성 나와 있습니다. 전체 구성은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크기 지정이 있죠. 먼저 디자인 탭 가주세요. 화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크기, 이 목록을 열어주고 A4 용지로 변경해주고요. 아래 슬라이드 시작 번호, 이거는 1번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다음 화면에서는 이 어느 것 선택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맞춤 확인, 이걸 클릭할게요. 이제 전체 구성에 2번 나와 있는데요. 이 작업 위에서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야 해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두 번째 것,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게 선택되어 있죠. 교재 파트 1에서는 제일 위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슬라이드 마스터 같이 사용하는 것 배웠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어느 레이아웃 사용하라고 따로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든 감점되진 않아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일 편하게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걸 클릭해서 이걸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있는데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날짜, 바닥글, 샵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번호, 이 오른쪽 거 선택하세요.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 딱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 설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의 글자 크기가 조금 작으니까 조금만 키워 놓을게요. 14나 16 정도로 키우면 적당하고요. 글자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부터 할게요. 그림 삽입을 해야 되는데요. 삽입에 가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하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이번에도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기 픽처 폴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재의 브록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그 압축 파일 안에 있는 픽처 폴더 통으로 ITQ 폴더 여기로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이 픽처 폴더 들어가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이 동일한 파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이 이 파일인데요.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파일 이름 로고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고 삽입 이렇게 삽입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바로 삽입됐죠. 이제 그림 서식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가면 조정에 색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면 투명한 색 설정 있죠. 클릭하세요. 마우스 포인터 바뀐 게 보이죠. 그림의 회색 부분 배경 클릭하세요. 배경이 투명해졌죠. 마우스로 모서리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크기 가로 세로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화면 왼쪽 아래로 이동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다음으로는 상단에 제목 만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보면은 제목 뒤에 도형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삽입해야 되는데요. 도형 삽입하는 메뉴는 홈 탭, 여기에서 그리기,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삽입 메뉴, 도형, 여기에서도 삽입할 수 있어요. 도형 목록은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어느 메뉴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곳에서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목차 써 있는 도형 말고요. 제일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잘 보면 같은 도형이에요. 그러면 기본 도형 선택을 해주고 먼저 마우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 같은 도형이라고 했죠? 도형 서식 왼쪽에 도형 삽입, 여기에서도 도형 목록 나타나죠? 그러면 기본 도형에서 같은 도형 평행 사변형 선택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또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건 회전 필요하죠? 도형 서식의 왼쪽에 회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잠깐 다시 볼게요. 보기 메뉴 가서 회색조로 보면은
시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이 회색으로 보이는 색깔인데요. 슬라이드 2에 보이는 도형 색깔 보면은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컬러로 다시 봤을 때 색깔 다른 색으로만 지정해주면 돼요. 도형 서식 까주세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색 지정할 수 있죠. 앞쪽에 있는 색깔 이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도형의 색깔이 조금 짙은 색 계열로 지정하면 글자는 흰색 잘 보이겠죠. 도형 채우기에서 보면은 짙은 색 계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테마색, 표준색 어디에서 지정하든 상관없어요. 정답 파일 같이 보고 있으면 그 색깔 지정해도 되고요. 그 색깔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임의 색깔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 도형 색깔은 짙은 색이니까요. 우선 이건 바꾸지 않을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하세요. 이거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조건을 보면은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습니다. 문제지 잘 보면은 전체 구성에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도형 선 없음 이렇게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와 슬라이드 2 여기에는 도형 선 없음 지정을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도형 선 없음이 아닌 도형 선 있는 상태로 지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혹시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지시는 꼭 확인을 해줘야 하고요. 시험지에서는 앞에 도형은 짙은 색, 뒤에 도형은 옅은 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그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보기에서 회색조 했을 때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시험장에서는 정답 파일 제공되지 않죠. 그래서 실제 색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상 이렇게 다르게만 지정해주면 돼요. 또는 짙은 색, 옅은 색 그렇게 하고 싶다면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위에 옅은 색 계열 있죠? 이게 옅은 회색 나타나고요. 아래 짙은 색 계열 있죠? 이걸 지정하면 짙은 회색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투명한 색으로 설정하는 거 할게요. 한꺼번에 같이 설정하는 게 빠르겠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윤곽선 없음 이걸 지정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글자 나타내게만 해주면 되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점선 상자 있어요. 이렇게 테두리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도형과 같은 높이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너비는 슬라이드 전체에 맞춰 놔도 되고요. 아니면은 도형 크기 앞에 도형과 맞게 이렇게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여기는 글꼴 지정이 있는데요. 시험에선 세 가지 글꼴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는 글꼴 찾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찾기 힘들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여기 나타나게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 이건 제일 마지막에 쓰고요. 먼저 궁서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여기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 나타나죠. 이제 다음으로 굴림이라고 글꼴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제목 글꼴 지정되어 있는 도둠 글꼴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여긴 설정 이제 도둠으로 지정되었고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중에 글꼴 바꿀 때 바로바로 선택해 사용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목에 지정되어 있는 세 가지 글꼴 도둠,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색 흰색으로 지정, 여기까지 글꼴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 이렇게 해놔야지 글자가 도형 안에 나타나게 이렇게 해야지 제목이 앞에 도형 안에 글자 직접 입력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단락에 텍스트 맞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세로 정렬이에요. 현재는 중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는데요. 나중에 표 설정할 때 텍스트 맞춤 중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차트 안에 도형 삽입할 때 그때도 텍스트 맞춤의 중간 이거는 꼭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 지정되어 있는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슬라이드 2에서 6까지만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삽입 메뉴에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슬라이드 탭에 설정하면 되는데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이렇게 두 개를 지정하고 모두 적용 눌러주면 슬라이드 1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 가주세요. 이제 여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추가로 설명할게요. 교재 내용 파트 1에서는 슬라이드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서 마스터 작업을 했죠. 그래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것 이것을 설정을 해 놨을 거예요.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화면 왼쪽에 축소판
현재는 1번만 나타나 있죠.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저희가 작성했던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이게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다면 2번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 있어요. 여기에서 자신이 작업했던 슬라이드 마스터, 그걸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2번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6번까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엔터키 더 눌러서 6번까지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1번 슬라이드 다시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이 두 개 상자는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의 표지 디자인 세부 조건 먼저 봐주세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써 있죠. 옆에 출력 형태 봐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모두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슬라이드의 출력 형태를 보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데 세부 조건, 이 내용을 지정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세부 조건 1번 도형 편집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키보드 치는 손, 이 그림이 보이죠? 도형 모양을 먼저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도형인지 알 수 있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도형이에요.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에 그림을 삽입해야 돼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메뉴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도형 옵션에 채우기 있습니다. 먼저 열어주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 그리고 아래 삽입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역시 파일 저장 위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픽처 폴더, 저희 이미 만들어 놓았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 이름 그림1.jpg, 이 파일이죠? 더블 클릭해서 삽입하세요. 그러면 그림이 너무 진한 색인데요. 투명도 50% 지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에서 0%를 50으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바로 설정이 안 된다면 0% 써있는 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다른 경우 여러분의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컴퓨터 하단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키보드 입력기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입력기가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수정해도 이게 설정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키보드 입력기를 바꿔주세요. 또는 그거 찾기 불편하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험장에선 그냥 이거 지워버리고 50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내용 지워버리고 새로 입력,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조건은 도형 효과 지정되어 있죠.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도형 효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퍼센트 지정이 있는데요. 5포인트,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워드아트 삽입해야죠. 삽입 메뉴 가지고 텍스트에 워드아트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아래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것, 여기만 글자 아래에 반사가 보이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상자 나타나면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입력할 때 특히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고요. 뒤에 불필요한 빈칸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글자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워드아트에는 세 가지 선택되어 있는데요. 도형 서식 메뉴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먼저 설정할게요. 워드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변환이 있습니다. 휘기에서 여러가지 종류 나타나는데요. 팽창이라는 거 찾으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는데 모양도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텍스트 반사 지정할 거예요. 반사 변형해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찾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저희가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놨죠. 바로 도둠을 선택을 해 놓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크기는 여기에서 설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 또는 흰색 지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색상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모서리 잡고 이렇게 키우면 가로 세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비교해서 크기와 위치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맞춰 놓고요. 여기에 보면은 노란색 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형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면 변형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판단을 직접 해야 합니다. 따로 지시가 없습니다. 제가 노란색 핸들 변형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워드아트 여기서는 변형하지 않고 크기와 위치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으로 그림 삽입해야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과 동일해요. 삽입에 그림 눌러주고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로고 2.jpg 더블 클릭. 그림 삽입되면 다시 그림 서식의 왼쪽에 조정해서 색 메뉴 들어간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요. 마우스 포인터로 배경 부분 클릭. 그러면 투명해졌죠? 그러면 모서리에 동그란 핸들 이거 잡고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슬라이드 1에 지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오른쪽 상단 여기에 나타나죠? 크기와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에 대한 건 모두 완료했죠. 이제 파일 저장.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중간중간 저장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서 목차라고 입력하세요. 글자 입력할 때 역시 여기도 지정한 흰색이 아닌 파랑색으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 입력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서 키보드 입력기를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아래 상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입력 상자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버리세요. 이제 슬라이드 2에 보면은 세부 조건 2개 나와 있고요. 여기 아래 도형을 만들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죠. 먼저 도형 1번 써있는 그 뒤에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모양을 찾아볼 때 좌우 대칭, 상하 대칭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L 도형 있죠? 이걸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1번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서 바로 열 수 있죠. 블록 화살표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에는 숫자 1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이거는 좌우 대칭 필요하죠?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를 여러분이 한 번에 설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도형을 만든 후에 다시 크기와 위치 설정 필요하다면 설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부터 바꿀게요. 뒤쪽에 있는 도형,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지정하는데요. 앞쪽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상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죠. 밝은 색 해도 되고 어두운 색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 다시 선택을 해 놓고요. 여기도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깔 아무거나 선택하는데요. 글자가 흰색이니까 짙은 색 계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헬시 플레저란 이 도형 만들게요. 그냥 도형이 아니고요. 도형 서식에서 텍스트 상자 이걸 누르면 투명한 상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것도 입력한 다음에 크기 위치 맞춰 놓을 수 있죠. 그런데 먼저 글꼴 설정하고 맞추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 1번 써있는 이 도형도 같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3개 도형 같이 선택할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이미 지정해 놓은 거 있죠. 글꼴 이름, 굴림으로 변경,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 검정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설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선 없음 지정이 있죠. 텍스트 상자 같이 선택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상자 이렇게 설정을 맞춰 놓을게요.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놔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놔도 돼요. 3개 다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3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수직으로 아래로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 포인터로 도형에 가져가서 아래로 이렇게 한번 드래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다시 한번 아래로 또 드래그. 위아래 간격 동일하면 세로로 화살표 모양 나타나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또 한번 드래그.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1, 2, 3, 4 내용 수정하고 글자 수정하세요. 내용을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에 보면은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내용이죠. 텍스트 상자가 아닌 텍스트에 링크하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하는데요. 혹시 다른 메뉴 나타나면 그냥 건너뛰기 하면 돼요. 하이퍼링크 메뉴 눌러주세요. 연결 대상은 현재 문서, 그리고 슬라이드 4 선택,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 메뉴 가지고 그림 메뉴 다시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지정되어 있는 이름은 그림 5.jpg죠.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 놓으세요.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메뉴 있어요.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 테두리가 자르기 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서리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아래쪽 모서리 한번, 그러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자르기 할 수 있죠. 그림만 제대로 나타나게 하면 돼요. 여백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ESC키 누르거나 그림의 바깥쪽 클릭하면 자르기 끝나요. 그러면 그림을 잡고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림의 크기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이번엔 그림을 조금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하고요. 슬라이드 3번 가서 또 제목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에선 아래 상자 사용해요. 그래서 슬라이드 3에서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글자를 클릭하세요. 왼쪽에 글머리 기호 동그라미 나타나죠. 바로 여기에서 영문 첫 번째 문단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으로 들어왔죠. 이제 여기는 두 번째 문단의 내용 입력하세요.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엔터키 한번 눌러주고요. 글머리 기호는 동일한 위치에 있죠. 이제 두 줄로 내용 입력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하나의 문단으로 입력해야 돼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 이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 한번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메뉴 눌러주세요. 오른쪽에서 도형 서식에 텍스트 옵션 그리고 아래 텍스트 상자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 메뉴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걸로 선택되어 있어야지 이 입력 상자 크기를 조절했을 때 지정되어 있는 글자 크기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단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3번의 세부 조건 위에 괄호 1번에서 지정이 있죠. 먼저 글머리 기호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바로 위에 이렇게 메뉴 나타나죠. 글머리 기호 이거 누른 다음에 첫 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문단 두 개 지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거 지정하면 돼요. 모두 동일하고 굵게 속성만 다를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굴림 지정하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한 단계 낮춰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단락에서 줄 간격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요. 왼쪽에 글머리 기호와 첫 글자 H와 간격이 너무 좁죠. 이거 조금만 넓혀주는 거는요.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저처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면 아래쪽에 눈금자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눈금자에 아이콘 있죠.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이걸 오른쪽 1번 쪽으로만 살짝 드래그 해주면 이렇게 간격 조절될 거예요. 이제 아래 두 개 문단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 나타나죠. 혹시나 이 상자가 사라진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 기호 바로 여기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여기엔 없죠.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메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버튼 있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글꼴이라는 게 있죠? 허위 집합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도형 기호나 딩백 기호 있죠?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도형 기호 선택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작은 네모 상자 있죠? 이 도형을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선택되었죠? 그럼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변경된 거 보일 거예요. 이제 홈 탭 가지고요. 여기도 이번에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 굵게 속성 지정 안하고 줄간격 동일하게 1.5줄로 변경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제 크기 조절하는데요. 너비부터 조절해보세요. 그러면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어서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 수 있어요. 높이도 아래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조절할게요. 이제 이 상자를 아래쪽으로 복제해서 한글 입력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아래에 글자 나타나도록 조금만 위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아래 이 두 개 문단, 여기도 글머리 기호 위치 바꾸고 싶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각형 잡고 움직이면 글머리 기호와 첫 번째 글자 사이 간격 조절할 수 있고요. 오각형의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이걸 잡고서 왼쪽으로 한 단계만 이렇게 드래그하면, 그러면 왼쪽의 글머리 기호 그리고 옆에 있는 글자 모두 한꺼번에 왼쪽 오른쪽 위치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절해 놓고요. 이제 이 테두리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복제를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다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영문 내용 없애고 입력하면 되죠. 첫 줄 블록 설정해 놓고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문단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마지막 단어 빼고 내용들 블록 설정해 놓고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단어 더블 클릭해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 문단 같이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세 줄로 입력되어 있는 한글 내용 있죠? 여기도 문단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절해야 되는데요. 한글은 단어 단위가 아닌 글자 단위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을 때 출력과 동일하게 줄 끝 맞출 수 있다면 그냥 해 놓으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홈 탭에 단락 옆에 이 작은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 체계,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게 체크 해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 너비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영문과 동일하게 단어 단위로 줄이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 어렵다면 이 단락에서 설정하는 것, 그걸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설정할 필요 없는데요. 조금만 아래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여기에 동영상 삽입해야 되죠. 삽입 메뉴 가고 오른쪽에 비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 디바이스 메뉴 클릭, 동영상도 픽처 폴더에 지정되어 있죠. 동영상.wmv 더블 클릭, 그리고 이걸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이번에도 크기 조절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글자 보고서 판단하면 되죠. 저는 이번엔 조절하지 않았어요. 이제 위에 메뉴 재생 가주세요. 시작 마우스 클릭 시 되어 있는데요. 세부 조건에 지정된 것처럼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옆에 반복 재생을 체크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어요. 3번 써있는 이 아래 별표 모양,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플레이, 이거에 대한 거니까 시험에서는 이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내용 입력했다면 이번에도 아래 상자, 여기에서 표 삽입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열과 행 개수 확인해야 되는데요. 표의 위쪽에는 상단 도형, 왼쪽에는 좌측 도형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것 제외한 3번 표시되어 있는 것, 그게 표인데요. 열과 행 세어보면 열 개수는 2로 변경해야 되겠죠. 그리고 행 개수는 3으로 키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보면은 표 스타일에 테마 스타일 지정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스타일 지정하는 게 있다면 가장 먼저 스타일부터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그 위에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찾아서 클릭을 해 놓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표의 색깔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죠.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 체크 해제 이렇게 해놔야지 모든 셀의 색이 동일해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모두 도둠 지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도둠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표 안에 글자 색깔 모두 검정이죠. 그래서 검정으로 지정, 그리고 표 안에 정렬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단락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표에서는 세로 정렬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의 중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너비 조절 필요해요. 그래서 표 안에 테두리 잡고 이렇게 너비 조절할 수 있고요. 셀 안에서 줄바꿈 되어 있는 게 있죠. 너비 조절만으로 줄바꿈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선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내용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제목 보고 너비도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너비와 위치, 위쪽에 도형, 왼쪽에 도형 나타날 공간, 그걸 만들어 놓고 내용 입력하면서 표의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완료했는데요.
셀의 너비는 이렇게 했고요. 셀의 높이 보면은 출력 형태 봐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의 높이 보면은 모두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는 3줄 입력했기 때문에 제일 위쪽의 셀 여기가 높이가 크고 아래는 최대 2줄로 입력했기 때문에 두 개는 동일한 높이로 되어 있죠. 이 3개를 모두 동일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셀 선택 이렇게 하지 말고요.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까주세요. 그리고 행 높이를 같게 이렇게 해주면 모든 셀의 높이가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형 만들 건데요. 1번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상단 도형이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 수 있도록 가주세요. 삽입해서 전원할게요. 먼저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기본 도형에 보면은 사다리꼴 도형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너비 맞춰 놓으세요. 도형 색깔은 다른 거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것 아무거나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의 5번째 있는 도형 있죠? 이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과 배치, 출력과 같게 이렇게 맞춰 놓고요. 이제 여기도 도형 채우기, 글자가 검은색이니까 조금 옅은 색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할게요. 앞에만 설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놔도 되고 이렇게 2개 같이 선택을 해도 돼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표와 동일하죠?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도형 안에는 기본적으로 흰색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 검정으로 꼭 바꿔줘야 돼요. 여기에 검정 나타나 있으니까 바로 그냥 클릭하면 바로 글자색이 검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2개 도형 오른쪽으로 복제해야 되죠? 저처럼 이렇게 2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왼쪽에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를 표 끝에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각 글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엔 사각형에서 찾아야 되죠. 끝에서 2번째 있는 도형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표에 이렇게 붙여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좌측 도형에는 그라데이션 지정이 있죠. 오른쪽에 도형 서식 여기에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리고 상단에 진한 색, 하단에 옅은 색 나타나면 따로 설정할 게 없는데요. 그래도 지정되어 있는 거 다시 확인해야 되죠. 오른쪽에 보면은 종류 선형, 그리고 방향 클릭해서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여기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중지점, 이거는 위쪽에 대한 색상,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중지점, 이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짙은 색에서 하얀색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게 제대로 된 거고요. 만약에 이 안에 중지점이 이렇게 여러 개 나타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해서 중지점 지우기, 중지점 제거 이렇게 해버리세요. 가운데 50% 여기에 중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그것도 선택해서 중지점 제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색상이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면은 중지점을 선택해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도 도형 설정 필요하죠. 먼저 홈 탭 가지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깔 검정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먼저 복제하고 입력할게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높이 조금 틀리다면 맞춰 놓고요. 잘 맞춰지지 않는다면 Alt 키 누르고 맞추면 오른쪽에 있는 표하고 높이 맞춰 놓을 수 있어요. 다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표의 높이에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각각의 도형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끝이 났고요. 파일 저장해주고 슬라이드 5번 가서 제목을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5에서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그래서 아래 상자에서 차트 삽입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차트에선 혼합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 1, 2, 3 나와 있는데요. 계열 3은 아예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계열 1과 계열 2 이게 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차트 여기에서 아래쪽에 표가 있죠. 2016년에서 2020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항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딜수 건 이거는 계열 1, 그리고 아래쪽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투자금액 억 달러 이거는 계열 2에 해당해요. 이거는 계열 2에 해당해요. 그래서 세부 조건을 다시 봐주면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있죠? 이거는 계열 1 여기에 지정되면 되고요. 그 다음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 여기에 투자 금액 억 달러 계열 이거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2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지정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타나고요. 아래 차트가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에다 입력하면 되는데요. 계열과 항목이 출력 형태 보이는 것과 열과 행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입력하면 되는데요. 계열 3 저희는 입력하지 않는다고 했죠.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삭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계열 1과 계열 2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놓을게요. 여러분이 잘 보이게 저는 이렇게 키워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B1에서 C1 블록 설정해놓고 제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항목 이거는 출력 형태 보이는 연도라고 했죠. 그래서 A2에서 A6까지 이렇게 5개 선택하고요. 여기다 연도 입력하세요. 마지막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런 메시지 이거는 읽을 필요 없고요.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의 데이터들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각각 입력해야 되죠.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기호는 미리 입력해도 되는데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들 입력하세요.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한 곳 설정할게요. 계열 1에 해당하는 데이터 여기도 지정해도 상관없겠죠. 천단위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구분기호도 나타나지 않겠죠. 같이 그냥 설정할게요. 컨트롤과 숫자 1키 같이 눌러주고요. 표시 형식 범주에서 일반이 아닌 숫자로 변경 그 다음에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의 체크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틀린 거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요. 이제 이건 닫으면 돼요. 나중에 검토했을 때 글자 틀린 거 찾았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차트 디자인의 데이터 여기에 데이터 편집이 있어요. 위에 아이콘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열과 항목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여러분이 작업하는 게 처음이라 어색할 수 있는데요. 문제에 몇 번만 작업하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항목과 계열, 출력 형태 보이는 표 그대로 입력을 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창이 열린 상태에서 위에 메뉴 행렬 전환 있죠? 이걸 선택해주면 차트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럼 이 창 닫고 다시 설명할게요. 차트의 전체 높이도 출력 형태에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그리고 그 위에 지정되어 있는 것 설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전체 글꼴 지정되어 있죠. 먼저 홈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키워주고요. 그리고 글자색 짙은 회색이니까 색깔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서식 메뉴 가주세요. 차트가 현재 선택되어 있어서 외곽선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트 영역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만 지정 이렇게 하면 외곽선이 나타나요. 다음으로 세부 조건의 첫 번째 있는 차트 제목 설정할게요. 차트 제목이라고 써있는 이거 선택 그 안에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다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쪽의 글자를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서식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먼저 할게요. 먼저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지정하고요. 그리고 도형 효과에서 윤곽선 지정하기 위해서 검정색 지정 그 다음에 그림자 설정이 있죠.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그림자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바깥쪽에 있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이걸 찾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랑 설정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쪽에 표까지 나타나도록 모두 설정을 해 놓을게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이걸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범례 필요 없죠?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림 영역 이 안쪽에 있는 가로선들 이거 필요 없죠? 눈금선도 체크 해제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이거 체크를 해놔야지 아래쪽에 표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차트 요소 이건 닫도록 할게요. 그러면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데요. 다시 바깥쪽에 차트 영역 이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는 곳 클릭 여기는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 조건인 데이터 서식 이거는 이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값표시 지시가 있는데요. 2019년의 딜수건 그러면 여기 400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출력 형태에도 이 막대 그래프 위에 400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선택, 모든 막대 그래프 선택됐기 때문에 다시 이 막대 그래프 1초 있다가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 클릭, 그러면 위에 400이 나타나요. 이제 그림 영역 다시 봐주세요. 위쪽에는 테두리 안 보이고요. 왼쪽과 오른쪽, 아래쪽 여기는 테두리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그걸 설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의 검정색 지정, 오른쪽에도 숫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아래쪽에 표, 글자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하면 테두리 나타나죠. 오른쪽에는 눈금선이 밖에 이렇게 나타나요.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 확인을 할게요. 최소값 0이고 50씩 변경되고 최대값 500. 여기는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확인하세요. 여기는 바로 수정할 게 보이죠?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이 숫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오른쪽의 축 서식에 축 옵션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최대, 최소, 기본 단위 설정하면 되는데 항상 기본 단위부터 설정하세요. 그럼 단위를 출력 형태 보면은 4000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400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바로 변경되었죠. 최소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 16000. 그래서 기본 빼고는 다른 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부 조건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고 맞춰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문제집 반복 연습하지 않으면 이거 시험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표식에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져 있는 부분에 있는 표식,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표식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5개 모두 선택되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여기에서 표식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는 설정할게요.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 이거 클릭하고요. 표식 나타났죠. 그러면 표식 클릭하고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이 있죠. 선택. 그 다음에 형식에서 여러가지 모양 중에 출력 형태에 나오는 모양 두 번째 있죠. 이걸로 선택. 그리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죠. 조금 크게 확대할게요. 크기를 1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제 도형 삽입하면 돼요.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 출력 형태 나와 있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의 첫 번째 도형이죠.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위치는 전체적인 모양 보고서 맞출 수 있죠.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설정할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미세 효과 파랑 강조일,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이 있죠. 홈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이름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단락에 가운데 맞춤하고요. 세로 정렬 여기도 해줘야 돼요. 텍스트 맞춤의 중간으로 변경, 그리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이제 슬라이드 5도 끝이 났으니까요.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6번 가서 제목 클릭해 입력을 해 놓으세요. 슬라이드 6도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선택해서 지워버리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 어느 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모양을 보면은 같은 도형이 좌우 대칭되어 있죠. 먼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세 번째 있는 도형 선택할게요. 그러면 왼쪽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것도 수정하는 경우에만 따로 설명할게요. 색상이 모두 흑백으로 보여서 여러분이 도형 색깔, 흑백이지만 어떤 색깔로 지정되어 있는지, 짙은 색인지 옅은 색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도형은 조금 옅은 색 아무거나 하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 놓으세요. 테두리는 기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 보이고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먼저 복제해 놓고 왼쪽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컨트롤과 시프트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해 놓으세요.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왼쪽에 제일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 변형 있죠? 선택을 해 놓으세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 작업 설명하기 전에 추가로 하나 설명할게요. 도형 목록 보면은 순서도에도 비슷한 도형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차이라면 순서도에 있는 도형은 노란색 핸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양을 바꿀 수 없는데요. 노란색 핸들로 모양 바꾸지 않는다면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시험에서도 도형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양만 같다면은 이 도형 목록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든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출력 형태 봐주면요. 오른쪽이 같은 도형인데 모양이 왼쪽은 좌우 대칭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른쪽 이동시켜서 여기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도형 안에 먼저 글자를 입력해 놓고요.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으세요. 먼저 글자를 도형 안에 입력을 해놔야지 다른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크기와 위치를 대충 맞춰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복제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하고요. 도형 안에 내용 수정하고 그 다음에 위치 맞춰 놓으세요. 나머지 설정은 한꺼번에 하면 편하니까요. 그때 할게요. 이제 왼쪽에 헬시 플레저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두루마리 모양 세로로 말림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두 줄로 내용 먼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회전 핸들 있죠? 이거를 쉬프트 키 누르고 또는 그냥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일반 도형과 다르게 모양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거는 스마트 아트인데요. 아래쪽에도 보면은 입체적인 도형 하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스마트 아트인데요. 먼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삽입 메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목록형에서부터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이죠? 세로 상자 목록형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각각 내용을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놓으세요. 크기는 나중에 설정해도 되는데요. 먼저 대충만 맞춰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에 두 가지 지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3차원의 만화 지정하면 돼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 위에 목록 열고요. 3차원의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그래서 세 번째 있는 게 만화예요. 선택을 해 놓으세요. 앞쪽에 있는 세 가지 도형 이 도형이 모두 같은 색이죠. 이렇게 그냥 놓으면 돼요. 다른 색으로 변경한다면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홈 탭 먼저 가주세요. 일반 도형들은 한꺼번에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는 동시에 같이 선택해서 다른 개체와 함께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설정이 필요해요.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글꼴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굴림 변경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색 검정이 아닌 흰색으로 출력 형태 보이고 있으니까 동일하니까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크기 위치는 다시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고요. 이제 아래쪽에 식단 관리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죠. 사다리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안에 내용을 입력해 놓고 이제 아래쪽에 이번엔 두 번째 스마트 아트죠. 삽입 메뉴 가지고요. 이번에도 스마트 아트 누른 다음에 이번에도 쭉 아래로 내려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프로세스형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바로 확인을 눌러주세요. 3개가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내용부터 입력할게요. 곤약밥 여기는 한 줄이니까 그냥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 줄 여기는 줄바꿈이 필요한데요. 도형은 그냥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하고 입력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줄 간격이 너무 넓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첫 줄 곤약 입력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이렇게 해주면 줄 간격이 좁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이건 필요 없죠. 바로 여기 선택해서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크기 위치 대충 맞춰 놓을게요. 여기도 스타일 먼저 설정해야 되죠. 다시 스타일 목록 열어주고요. 3차원의 경사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굴림, 글자 크기도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이번엔 검정으로 지정해야 되죠. 그리고 회색으로 왼쪽과 오른쪽 색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위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 변경 여기에서 다른 것 마우스 이렇게 이동해 보면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런데 색 변경 이렇게 하면은 글자색이 바뀌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먼저 색상 변경하고 글자 색깔 다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글꼴은 다시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면 출력 형태 보고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아래쪽에 단백질 칩 이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는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고 비교해서 크기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보리커피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이번에도 순서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 상하 대칭하는 도형은 이 안에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면 글자도 상하 대칭 이렇게 되어 보이죠. 그래서 내용을 여기에 바로 입력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투명한 텍스트 상자 그걸로 만들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눌러주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글자 입력하세요. 그리고 정렬의 맞추기는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해 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이제 바깥쪽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나 또는 키보드 화살표 키 움직여서 이렇게 안쪽에 맞춰 놓으세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해야지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 설정 먼저 해도 되는데요. 오른쪽에 도형 같이 만들고 한꺼번에 설정할게요.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도형, 여기는 좌우 대칭 되어 있는 도형이죠. 도형 목록 열어보세요. 블록 화살표에서 모양 찾을 수 있는데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먼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왼쪽에 멘탈 관리 이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내용 먼저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그러면 안에 내용 수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스마트워치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있는 도형이에요.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해 놓고 위치, 크기 맞춰 놓으세요. 오른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블록 화살표에서 도형, 화살표 오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을 입력해 놓고요. 이제 헬스케어 앱 이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배지,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내용 입력해 놓고요. 이제 오른쪽에 멘탈 관리 앱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에 사각형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도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에 캠핑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죠? 정육면체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오른쪽에 멍 때리기 도형 만들게요. 도형에서 모양을 찾아보면 같은 모양이 없을 거예요. 네모 모양 그 왼쪽에 모양 찾아보면 되는데요. 화살표 모양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블록 화살표 여기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거 왼쪽 오른쪽 화살표 이거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들은 노란색 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핸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모양 바뀌는데요. 모양을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안에 내용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클라이밍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고요. 기본 도형에서 첫 줄에 오각형 있습니다. 클릭,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용 입력하고 크기 위치 맞춰 놓고요. 오른쪽에 명상하기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의 순서도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 있죠. 순서도의 지연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안에도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글꼴 설정할게요. 모든 도형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스마트 하트는 같이 선택돼도 상관없고요. 선택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 색은 먼저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클라이밍 도형, 이 도형은 따로 선택해서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테두리 두께 같은 거 설정할 거 다른 도형 없죠? 여기에 선만 먼저 지정할게요. 운동관리 이 도형에서 멘탈관리 여기로 선이 연결되면 되죠. 그러면 도형 목록 열고요. 선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연결선 구부러짐 선택
그리고 운동관리 도형 위에 가면은 선 연결할 수 있게 동그라미 나타나죠? 거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쭉 오른쪽 멘탈 관리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위에 연결점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그러면 선 모양을 바꿀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바꿀게요. 너무 얇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1과 2분의 1, 2와 4분의 1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엔 이걸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선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모양이 현재 안 보이고 있죠. 도형 윤곽선 그리고 화살표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각각의 도형 색깔 바꾸는 거는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죠. 동시에 설정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각각 설정하세요. 같은 회색으로 보인다 이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강의는 잠시 멈춰 놓고요.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 색이나 상관없으니까요.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 출력 형태 보고 다시 확인하고요. 이제 모두 끝났다면 세부 조건에 그룹화하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만들어진 것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그리고 마우스를 안쪽으로 가져가서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그룹화 메뉴의 그룹, 오른쪽에 그룹화하기 위해서 다시 도형들 선택,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메뉴의 그룹, 그리고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하고요. 애니메이션 메뉴로 가주세요. 세부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는 건 닦아내기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닦아내기 먼저 선택, 이쪽에 효과 옵션 있죠. 여기에서 위에서 선택, 그러면 모양 나타나고 애니메이션 순서 1번 나타나죠. 오른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 이번에는 회전이 되어 있죠. 회전 이것만 선택하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순서 2번 나타납니다. 그럼 모두 완료됐는데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5번에 차트에서 제가 추가로 설명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의 너비, 이게 출력 형태 잘 봤을 때 아래 글자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넓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미리 설정하지 말고요. 슬라이드 6까지 모두 완성한 다음에 나중에 검토할 때 그때 생각이 난다면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먼저 선택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 간격 너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차트 작업할 때 이게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하나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이게 나타나요. 그러면 현재는 219% 되어 있는데요. 이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아니고요. 이 막대 그래프 사이의 하얀색 부분, 이 간격을 넓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너비의 퍼센트가 커진다면 간격이 커지니까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150%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하얀색 부분, 이 너비가 좁아지니까 당연히 막대 그래프, 이거는 간격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들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파일 저장하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최종 파일,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하고 퇴실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전송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